내가 산 주식의 가격은 저평가되었을까요? 고평가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란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이며 그 이득에는 배당금과 처분 가격이 포함됩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 능력과 주식의 처분 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에 달렸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그 회사가 직면한 경쟁의 정도, 자본금, 노조 여부, 고객의 충성도,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유동성 등 금융시장 환경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환경의 변화가 빨라진 시기에는 경제적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시적 경제 흐름과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매서운 눈은 경제 공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 지식 100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과 주식시장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죠. 쉽게 말해 채권은 차용증과 같습니다. 채권에는 차입금의 상환 시기, 즉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이자를 받고 궁극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주식은 어느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 회사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인텔사가 주식 100만 주를 팔았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주식은 그 회사 이윤의 100만 분의 1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이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자기 자본 조달이라 하고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지만 주식과 채권은 서로 성격이 다르죠. 인텔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만 인텔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인텔사가 많은 이윤을 낼 경우 주주들은 이윤을 배당받지만 회사채 보유자들은 이자만 받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채권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위험도 크죠. 어떤 기업이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주고받는 돈은 주식 보유자들 간의 거래로 인한 것이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기업의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수요가 늘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주가 지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당연히 코스피죠. 코스피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약자냐면 코리아 컴파지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 자,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코스피 지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주식 시장은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죠. 보통주를 구성 종목으로 해서 아까 종합주가지수라는 거는 어떤 주식을 종합했느냐가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만을 구성 종목으로 해서 산출되는 지수가 바로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는 앞서 우리가 주가 지수를 구할 때 주가를 가지고 평균 채워서 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가중을 할 수도 있는데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지수입니다. 그럼 주가도 중요하지만 주식수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합주가 지수는 그 기준 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코스피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 1월 4일을 기준점으로 하고요. 그때 기준 지수가 100포인트입니다. 100이에요.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죠. 보통 100. 왜냐면 단위가 100이 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코스피가 만약에 3,000포인트라면 그 기준 시점보다 30배가 오른 거죠. 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됐다는 거는 1980년도 이후부터 현 그 3,000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 동안 그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전체적인 주식의 시가총액의 가치가 30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 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받은 건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30배가 올랐다는 거는 배당도 받고 또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30배가 됐다는 거니까. 그럼 이걸 이제 해당되는 그 연수로 나눠보면 그럼 이제 산술 평균은 그냥 나누시면 되고요. 기하 평균은 이제 복리로 계산해 보시면 그럼 코스피가 그동안에 연평균 몇 %의 수익률을 달성했는지를 역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런 주가 지수는 기준 시점이 언제고 그 기준 시점의 기준 그 지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가증권 시장에는 코스피 지수도 있지만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라는 건 말 그대로 200 종목만 구성을 한 거예요. 아까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부를 종합한 겁니다. 보통 유가증권에 상장된 보통주는 보통 한 900개 정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건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그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 주식을 모아서 따로 인덱스 시킨 게 바로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1994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도입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그 파생 상품, 선물이나 옵션,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에 기초 가격이 필요한데 그 기초 지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이라는 걸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2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 200개는 한번 구성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느 텀을 두고 그 심사를 해서 종목을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금융상품의 벤치마크 지수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코스피 200이다. 그래서 코스피 200은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에 어떤 기초 자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스피 200이라는 어떤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 기준 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고요. 자, 기준 지수도 마찬가지로 얘는 100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400포인트다. 그러면 그 1990년도보다 4배가 오른 거죠. 4배가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주식시장 중에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시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를 구성 항목으로 해서 산출하는 지수가 바로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자,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1996년도 7월 1일 기준점을 하는데 기준 지수가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100포인트가 아닙니다. 코스피나 코스피 200은 100포인트가 기준점인데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준 시점보다 오히려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코스닥은 굉장히 그 시장이 벤처 때문에 화랑이다 보니까 이때 좀 오버밸류 된 상태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라면 100포인트보다 9배가 오른 건데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가 기준이니까 1000포인트가 900포인트가 됐다는 거는 오히려 100포인트가 내린 거죠. 10% 정도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이처럼 모든 주가 지수는 기준 시점에 지수가 있는데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현재 나오는 이제 뉴스에서 발표되는 어떤 지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국의 또 다른 주가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KRX300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KRX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300은 여러분들이 눈치껏 봐도 300개의 어떤 종목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라는 거는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을 주가 지수화시킨 거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수화한 거라면, 자, KRX는요,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그래서 계기는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가 통합이 되면서, 그럼 실제로 이제 거래소 자체가 통합이 되니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합쳐서, 그럼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을 선정해서 그걸 지수로 나타내는 거를 KRX 시리즈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 이제 300종목. 그래서 유가증권 앤드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우량 기업을 선정해서 300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걸 바로 우리는 KRX 300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을 좀 제일 많이 쓰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RX 300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 지수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기준 시점이. 그리고 기준 지수가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코스닥과 마찬가지죠. 그럼 만약에 이 지수가 1900포인트라면 기준 지수보다 1.9배가 오른 거지 19배가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과 KRX 300은 기준 지수가 1000포인트고 코스피나 코스피 200은 기준 지수가 100포인트다. 이거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가 지수는 기준 시점에 지수가 얼마인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